문제부터 볼게요.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금일 필365 이사에서 발급 전송하였다. 대금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입금받기로 하였으며 거래 명세서에 의해 전표를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을 수행하시오. 자, 먼저 빨간색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거래 명세서죠. 거래 명세서에 의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데 우리 전표 입력은 대금은 다음 달 10일 날 입금받기로 했어요. 제품 외상 판매한 거니까. 먼저 거래일자가 5월 10일이죠. 그러면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가서 먼저 5월 10일 날 세금 계산서 발행할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자, 그리고 아래 품명 수량 단가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쓸게요. 컴퓨터 50개 40만 원. 자, 공급받는 자는 베스트 원.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거면 여기를 비워놔야 돼요. 그죠? 발급을 해서 여기에 1번이라 누르면 전자 입력이라고 나오는 거고, 우리는 발급할 거니까 비워놓고, 분계는 그냥 2번 외상으로 하면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에 제품 매출로 들어오죠. 자, 이렇게 하셨죠? 다 하셨으면 이제 전체 메뉴로 가서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라고 아래쪽 보와 같이 2에 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찾으셨나요? 자, 여기 들어와서 방금 날짜 5월 10일. 자, 그냥 거래처를 엔터 치면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게 뜰 거예요. 방금 전자 입력이라고 쓰신 분은 안 떠요. 그래서 그냥 비워놔야지 될 거고, 자, 여기에 앞에 네오박스에 체크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할 거래를, 그리고 위에 전자 발행이라고 있죠. 전자 발행 클릭하고, 자, 과금 옵션은 우리 교육용 버전은 막혀 있기 때문에 과금은 신경 쓰지 말고 확인 누르고, 자, 그럼 이 형태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래 F3번 발행. 자, 그럼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된 거고, 자, 그럼 이제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있죠. 전자발급 명세 전송하는 거예요. 이걸 클릭해서, 자, 아이디 비밀번호는 원래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냥 로그인 누르고, 자, 왼쪽에 매출 조회를 클릭하시면 우리 방금 미전송이라고 적혀 있는 전표가 한 개 뜨죠. 그럼 이거 가지고 발행 버튼 누르시면 승인 번호가 뜰 거예요. 그럼 승인 번호가 뜨면 우리가 발행하는 거 끝난 거예요. 별거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걸 매입 매출 전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날짜를 다시 5월 10일이라고 하면 전자 발행이라고 뜨죠. 다시 5월 10일자로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시면 전자 발행이라는 글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숫자 1번을 눌러 가지고 쓰던 방식은 이거예요. 1번 누르면 전자 입력이라고 뜨죠. 지금 이 두 개 차이 느낌 있으신가요? 전자 발행하고 전자 입력하고, 이건 방금 우리가 전송한 거고, 이건 제가 숫자 1번 눌러서 쓴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전자 입력이라고 하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발행할 필요 없이 1번 누르는 거고, 그게 아니고 발행하라는 건 방금 했던 작업을 전부 다 해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서 발행 안 하고
그냥 홈택스나 다른 곳에서 발행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표시한다고 전자입력이라고 쓰는 거예요. 컴퓨터가 인지하도록 하려고. 자, 이제 338페이지로 가서 (338페이지) 월합계 세금계산서 볼게요. 자,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금일 필365 이사에서 발급 전송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 월합계로 발급하고 대금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입금받기로 하였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전표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자, 그럼 지금 거래명세서에 뭐 5월 15일, 5월 20일 적혀 있고 뭐 거래일자 적혀 있는데 우리는 얘 5월 말일자인 5월 31일자로 발행하면 되겠죠. 월합계니까.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5월 31일 날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자, 이번에 컴퓨터 노트북 품목이 두 개죠. 그럼 위에 F7번 복수거래 누르시고 위에 복수거래 누르고. 자, 그럼 파워창이 뜨면 여기에 우리 거래명세서 하단에 있는 컴퓨터다. 수량 30개, 단가 40만원. 자, 그리고 노트북이다. 20개, 80만원. 자, 쓰였으면 이제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자, 그럼 합쳐져서 나와 있죠. 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는 하나기업. 자, 이번에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니까 전자세금은 비워놓고 전액 외상했으니까 그냥 이번 외상으로 전표는 끝을 낼게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전체 메뉴로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로 가서 이번에 5월 31일자로 방금 전표 입력했던 거래가 있죠. 자, 앞에 네모박스 체크하고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자, 그럼 방금 우리가 전표 입력한 게 아래 칸으로 나왔고 이대로 발행. 다음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로 가서 로그인하고 매출 조회. 그럼 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 눌러서 승인 번호 뜨면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자, 다음 이제 교재 340페이지로 가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이제 제가 쭉 발행을 해볼 거예요. 수정세금계산서를. 자, 수정세금계산서에서 자, 내용 보시면 이건 지금 이 표 발급 사유라고 적혀 있는 이 표는 여러분들이 세무사의 시험 때 좀 이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세무사의 시험은 우리가 전자 발급 발행 형식으로 가지고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 날짜로 가서 직접 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환입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의 해제라든지 공급가의 변동이라고 적혀 있는 것 있죠. 환입은 반품받은 거, 계약이 취소된 거, 얘는 할인이나 아니면 하자에서 애누리나 아니면 가격이 가치가 하락해서 깎기로 했다든지 금액이 바뀐 거는 작성일자가 소급 안 된다는 건 이 일이 발생된 날, 환입된 날, 해제한 날, 변동이 발생한 날, 그 날짜로 마이너스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세 개는. 그런데 아래에 작성일자 소급이라 적혀 있는 거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이라든지,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은 과세기간 종료일 25일 확정신고할 때까지 내국신용장 가지고 오면 그 있기 전에는 일반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내국신용장 뒤늦게 가지고 오면 일반과세를 마이너스로 취소하고 다시 플러스로 영세율로 발행해 줄 거예요. 그럼 그건 날짜는 원래 거래 있었던 날짜로 가서 원거래 날짜 있죠. 그리고 기재상 착오가 일어서 필요적 기재상 바뀌었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원거래일자에서 수정하고, 착오에 의해서 이중 발급하면 한 개를 취소할 건데 그것도 원거래일자에 가서 취소할 거예요. 그래서 별로 구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자, 얘네들 원거래일자 가는 거하고 그 일이 발생한 날 처리하는 거하고, 자 이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근데 이걸 제가 왜 세무사의 시험에서 생각하라고 말했냐면, 회계사의 시험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상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컴퓨터가 알아서 여러분들 도움을 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자, 기재상 착오라고 적혀 있는데 6월 1일 주식회사 한림사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계약 조건에 의하여 6월 10일로 발급돼야 하는 건으로서 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수정세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지금 6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 6월 10일자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항상 수정세금계산서는 처음 발행했던 매입매출 전표의 입력 날짜로 가는 거예요. 그럼 6월 1일자로 가서 자, 매입매출 전표 6월 1일자로 가면 우리가 처음 발행했던 한림사한테 판 거에 대한 정보가 있죠. 이거에 대한 날짜가 잘못됐다는 건데 이미 전자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는 위에 수정세금계산서라고 있죠. 버튼 클릭하시고 얘를 클릭하시고, 수정 사유는 우리 기재상 착오정정인데 화살표 눌러서 다시 기재상 착오정정하면 종류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기재상 착오정정을 다시 선택하시면 자, 변경하게 되고, 작성일자가 6월 10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잘못한 거죠. 그럼 2번 작성 연월일을 선택하면 일단 수정 사유까지는 선택이 됐고, 그럼 이렇게 선택해주면 비고란에 이 정보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수정세금계산서에. 그럼 이제 확인 버튼 누르고 확인. 자, 그럼 창이 뜨면 6월 1일자는 취소를 하게 되고 수정분을 아래 6월 10일이다 똑같이 이렇게 써주면 이대로 컴퓨터가 입력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6월 10일자에 쓸 거 내용을 써준 거예요. 그럼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자, 지금 똑같은 게 마이너스로 해서 부의 표시로 6월 1일자에 나와 있고, 6월 10일날 가보시면 이제 똑같은 전표가 6월 10일날 들어와 있죠. 자, 지금 방금은 6월 1일날 원거래가 전체 외상거래였기 때문에 얘도 외상에서 취소했고 6월 10일날 외상으로 정확하게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송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가서 자, 이번에는 지금 기간을 좀 길게 써야 되겠죠. 6월 1일자 취소된 거 하고 6월 10일 날 새로 발행된 거 하고 두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수정사유 같이 적혀있는 1번으로 방금 필요적 기재사항 차고 정정한 거는 같이 묶여 있어서 한 개만 클릭하면 두 개 같이 체크될 거예요. 같이 체크됐죠? 그럼 이걸 이제 발행을 할 거예요. 그럼 위에 전자발행 누르면,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자, 위에 두 건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지금 얘는 마이너스인데 화살표 눌러보시면 우측에 지금 다른 거 6월 10일 날 발행하는 거하고 다시 왼쪽 누르면 6월 1일까 마이너스 하는 거하고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이 두 개 다 발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수정 사유도 따로 적혀 있죠. 수정 사유도 기재사항 차고 정정이다라고 수정 사유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발행 버튼 누르고, 다음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로 가서 로그인하고 매출 조회를 눌러보시면 방금 여기에 한림사 6월 1일 거 마이너스 된 거하고 여기에 6월 10일 날 플러스로 다시 발행한 거 두 개 있죠. 여기 전송하는 거는 각각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 발행 버튼 눌러주고 아래도 발행 버튼 눌러서 전부 다 발행이 되어서 승인번호 나오도록 써주시면 이번 거 끝났어요. 방금 얘도 발행 눌렀고 얘도 발행 눌러준 거예요. 하셨죠? 발행된 거 가지고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는 별로 안 어렵죠. 원거래 일자 찾아가는 것만 해서 수정세금계산서만 눌러도 반은 한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342페이지, 이번엔 공급가액 변동이라고 있네요. 342페이지 6월 2일 날 하나기업 주식회사에 공급한 제품의 결제대금이 당초의 결제 조건에 의하여 6월 11일 5% 할인된 만큼 차감하고 한국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전액 입금되었다. 매출 할인액은 전체 8천만 원짜리인가 봐요. 그래서 이거의 5%인 400만 원이고 수정 세금 계산서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한다. 자, 그럼 돈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네. 그죠? 수정 세금 계산서에 대한 것만 회계 처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먼저 원 거래 날짜인 6월 2일자로 가서 6월 2일로 가면 8천만 원짜리 원 거래 전표를 확인하고, 그리고 수정 세금 계산서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할인하는 건 공급가액 변동이라는 수정 사유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럼 공급가액 변동은 이 공급가액이 변동된 날짜, 오늘 날짜인 6월 11일 날 우리는 매출 할인이 일어난 거죠. 매출 할인이 100개고 뭐 공급가액만 마이너스 400만 원이라고 들어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마이너스 4만 원이다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한 개당 5% 깎아도 되고 이 금액만 나와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자, 이번엔 아무것도 없는 게 공급가액 변동 있는 것만 가지고 얘 외상 매출금이었죠. 이 외상 매출금을 6월 11일자에 마이너스로 해서 외상 매출금하고 상기하는 분계가 들어왔죠. 여기까지 하셨죠? 그럼 여기에 이제 다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서 이번엔 6월 11일자 것만 보면 되겠네요. 그럼 예, 수정사유 2번 찍혀 있죠. 앞에 네모박스 체크하고 전자발행 그리고 발행. 그럼 공급가입 변동인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다른 날짜에 쓰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일자를 비고란에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써서 발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들어가서 매출 조회하면 자, 예, 들어와 있죠. 이걸 발행하면 끝나네요.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 아래에 수행 내용에 수정사유 환입이라고 적혀 있는 것 있죠. 6월 3일 날 주식회사 한림사에 납품한 제품 중 일부 하자가 발생하여 10대를 반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환입일자 2020년 6월 12일. 자, 그럼 6월 3일 날 팔았던 거 10대를 환입하기로 했어요. 자, 그럼 6월 3일자로 먼저 가서 지금 50만 원짜리를 우리가 10대 환입할 거죠. 그러면 수정 세움 계약서 클릭하고 수정 사유는 환입이라고 있어요. 수정 사유는 환입. 자, 그리고 확인하고 나서 환입도 환입된 날 6월 12일 얘는 환입을 받았고 10대죠. 그럼 마이너스 10대로 50만 원짜리가 이렇게 써두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도 확인 버튼 누르면 자, 발행했을 때 6월 3일 날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한 거니까 6월 12일 날 전액 외상 매출금에서 부의 표시로 음수로 전부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6월 12일 것도 이거에 대해서 전자 발행하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 조회에서 전송. 자, 다음 6월 4일 날 계약의 해제가 있죠. 자, 이 계약의 해제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계약 해제는 자, 문제 보면 6월 4일 날 올림푸스 주식회사의 계약금 수령 후 발급된 전자세금 계약서는 납품 일정 지연 불가피하여 거래처와 협의 후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계약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계약의 해제일 6월 13일. 그럼 먼저 6월 4일 원거래 전표일자를 가보면 자, 6월 4일 날 계약금 받을 때 전표가 있는데 이때 현금 입금 전표로 처리했는데 분계를 선수금이라 처리했죠. 우리 계약금만 받았으니까 선수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정 세금 계약서 발행하는 것도 선수금이라고 분계되어 있어야 될 거니까 얘는 체크를 해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 세금 계약서 눌러서 계약의 해제로 가고 자, 그리고 당초 작성일은 6월 4일이니까 맞고 자, 다음 확인. 자, 그럼 우린 계약의 해제니까 해제된 날짜가 며칠이죠? 6월 13일. 그러면 6월 13일로 바꾸고 6월 13일자로 여기를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확인. 그럼 이번에는 무조건 6월 13일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똑같이 선수금 안 들어가 있을 거거든. 그럼 제품 매출을 선수금으로 어차피 똑같이 마이너스로 현금 거래되어 있으면 되는데 같은 계정 과목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왜 선수금 바꿨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발행할 때 선수금 처리했으니까 얘가 들어왔으니까 선수금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6월 13일자 것만 체크하고 전자발행 발행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이렇게 하면 자, 이번 것도 되었고, 자, 다음 수정세금계산서 우리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346페이지. 자, 6월 5일자에 6월 5일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베스트원이 내국신용장을 사후개설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였다. 내국신용장 개설 일자는 6월 20일이네요. 그럼 7월 25일까지 발급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6월 5일자로 가서 자, 원거래 클릭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누르고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는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이고 자, 내국신용장 개설일은 2020년 6월 20일 신고 연월은 2020년 6월인데 이 6월은 내국신용장 개설일의 6월이 아니고 이 공급 시기의 6월이에요. 얘가 7월 달에 내국신용장이 7월 초에 발행돼도 신고 연월은 원래 공급 시기 이 6월을 쓴 거예요. 같은 달이라서 이거 쓴 게 아니고 이걸 보고 여기에 쓴 게 아니고 이거 보고 쓴 거예요. 원거래 있던 거.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럼 똑같은 건데 100개에 20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우리는 10% 일반 과세를 마이너스로 낮추고 다시 0%로 발행을 해줄 거예요. 두 건을. 자, 그럼 확인 버튼 누르고 자, 이번에도 지금 얘네들 전부 다 외상이었으니까 외상으로 해서 이렇게 다 들어와 있죠. 기존에 있던 애를 외상으로 해서 마이너스 하고 부가가치세 없이 외상으로 분계는 다 일치하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가서 6월 5일로 가면 이번에 또 하나 체크하면 같이 엮여 있는 전표가 함께 클릭이 되고 전자 발행 버튼 누르면 두 개가 같이 들어와 있고 발행 버튼 누르시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로 가서 자, 매출 조회할 때 다른 거랑 같이 많이 섞여 있어서 두 개를 다 전송하는 거 귀찮으신 분은 미전송에 체크하시면 전송 안 된 것만 나와요. 하고 매출 조회 눌러서 그냥 발행 그리고 발행 누르면 다고 나면 뭐 없다라고 떠요. 그럼 미전송에서 체크 없애서 조회해 보시면 전부 다 전송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 우리 348페이지에 자,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중에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6월 6일 두리온수 주식회사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명세표와 비교 대조 결과 동일건을 이중발급한 사실로 확인되어 전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럼 우리는 두 개 중 한 개를 취소해버리면 되겠죠. 일반 간섭적으로 두 번째 거를 취소를 해요. 그럼 원거래 날짜가 6월 6일이고
이 중에서 둘이가 똑같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한 개 취소하면 돼요. 자, 그럼 하나 체크해서 수정 세움 계산서 누르고 수정 사유는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그리고 확인하면 뭐 컴퓨터가 알아서 전부 다 쭉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건 원거래 날짜에서 그냥 취소만 하는 거니까 이대로 확인 버튼 누르고 그럼 이 한 개만 취소가 되는 거고,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가서 방금 날짜 6월 6일자를 가면 방금 수정세금 계산서 전자 발행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 매출 조회 발행 이렇게 하면 우리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건 끝났고, 자, 우리 교재 다음 350페이지 가보시면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방금 우리는 건별로 다 전송했고 이 책은 전송을 한 방에 하는 걸로 저는 전송하는 거 연습해 볼 겸 한번 해보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연습할 겸 여러 번 반복해 본 거고, 우리 책에서는 뭐 여러 개 시켰고, 자, 수정세금 계산서 뭐 지금은 보니까 별로 안 어려우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뭐 시험 볼 때쯤 다가왔을 때 아니면 심심할 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수정세금 계산서가 한 문제 나와요. 특히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계약의 해제예요. 아래 분계를 안 바꿔서. 근데 지금 현금이 아니라 보통 예금 주고받거나 이런 것도 있어서 거래 내용도 그대로 확인을 해서 그대로 마이너스가 가야 되는데 컴퓨터는 현금이나 외상 말고는 제품 매출 말고는 알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래 수정해 줘야 되는 것만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 351페이지에 신고 실무라고 적어 놓고선 다음 페이지에 과세 유형이 적혀 있죠. 다음 페이지 과세 유형 보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바로 가산세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관련된 거에 그 실기상의 문제는 수정세금 계산서 쪽하고 가산세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 매매출 전표 입력 연습이나 아니면 우리 그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연습 문제가 여기에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를 끝내고 가산세 하기 전까지는 우리 녹색책으로 내일부터 할 테니까 내일 오실 때는 꼭 녹색책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 책으로 가산세까지 다 한 후에 이 책으로 와서 가산세 한 번 더 하고 그냥 가산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가산세 문제 꼭 나오니까 이 책으로 한번 그 K랩으로 하고 나서 이 책으로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나서 원천인수 들어가면 또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이 되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일은 오실 때 꼭 녹색 책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랄게요. 바란다기보단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안 가지고 오셔도 학원은 오셔야 돼요. 또 오시다가 책 잘못 가지고 왔어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제가 책 장사는 아닌데 책은 많아요. 그러니까 책은 제가 빌려드릴 수 있으니까 뭐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책 없이 혼자 화면 보고 계시지 마시고 책 혹시 안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하다못해 제가 안 가지고 있다, 아빠 선생님한테 빌려서 와서라도 드릴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 말씀해 주세요. 아직 우리 수업은 15분이 남은 거 아시죠? 원칙으로는. 근데 지금 뭐 5분 뒤에 찍으면 되는데 뭐 더 해봐야 여러분들 피곤만 하실 거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대신 우리 가시는 분들은 50분 넘어서 찍으셔야 돼요. 그 사이 동안 뭐 질문 있으시면 가지고 오시면 제가 질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저희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